안녕!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호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보통 숙소를 예약을 하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예약 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깔끔스하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호텔의 장단점부터 말을 해볼게요. 가격 순으로 따지면 호텔, 에어비앤비, 호스텔 계약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호텔이 가격이 비싼 만큼 픽업 서비스라든지 체크인이라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 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호텔을 좀 이용을 하는 게 편하긴 편하죠, 아무래도. 저도 이번에 치앙마이 가잖아요. 호텔 하나, 에어비앤비 하나 이렇게 했는데 편하게 진짜 힐링하러 가고 싶다, 쉬러 맞아, 가고 맞아.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로 다 바꿨어요.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이겁니다. 주식스. 주식스. 조식에서도 그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특히나 부모님이랑 갈 때는 정말 훨씬 조식을 좀 있는 대로 가면 사실은 편하긴 맞아요. 편하죠. 아무래도 새로운 장소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컴플레인을 걸 수 있잖아요. 방이 너무 더러워 이러면 이거 방 좀 너무 더럽다 바꿔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비앤비라든지 호스텔 계약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게 어렵죠. 청결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분들이라면 호텔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단점 2가지를 제가 꼽아봤던 거는 가장 비싸다는 거?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가격이 비싸고 에어비앤비에 집 전체를 빌리는 것보다는 좁죠. 아무래도 방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좀 단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호텔을 묵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에어비앤비의 장단점 알려주실래요? 음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왠지 알죠? 왜냐면 맞아. 집을 빌릴 수 있으니까 집 전체를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맞아. 되잖아요. 현지 마트에 들려서 맞아. 이거 사고 이거 이런 사서 재미가 해보고 있지. 싶어 막 이런 거 어.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맞아, 그걸 할 맞아. 수 없으니까 저는 해먹어본 적이 1도 없어요. 이게- 사긴 사. 맞아. 사기는 사는데 이제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그 나라 특색 있는 음식 완성품을 네, 사서 네. 먹죠 그냥. 맞아. 음식들이 좀 입맛에 안 맞다 하는 분들은 만약에 한국 음식 같은 것도 조금 해먹고 밥을 해먹어야 되고 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된다 하면 에어비앤비가 또 그런 면에서 편한 게 있죠 아무래도. 이거 그건 있어요. 나라마다 또 에어비앤비 중에 조식을 또 준비해주는 에어비앤비들이 있더라고. 네, 집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라 방을 빌려서 쓰는 에어비앤비 이런 경우에는 조식을 준비해주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현지인. 그곳의 현지를 느낄 수 있는 현지인 스타일 집을 집에서 묵어볼 수 그런 있는 거 거예요. 참 좋지. 내가 골라서 가는 집이니까 그게 더 마음에 들고 어. 이게 또 복불복이 내가 분명히 사진을 보고 갔는데 맞아. 이게 집이 단점이야. 아니야. 어. 이 집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맞아.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요즘에는 셀프 체크인이 좀 많아졌는데 좀 초반 열쇠를 직접 면대면을 해야 주는 사람이 있고 맞아. 아니면은 그 근처 어디 카페나 맞아. 저희 같은 경우는 덴마크에 갔을 때 그랬죠. 덴마크에 맞아. 갔을 때 카페에 가가지고 열쇠 받아오고 이랬는데 맞아. 이런 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맞아. 요즘엔 그래도 셀프 체크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맞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번호로 돼 있는 데는 그냥 입실하기 직전에 번호를 알려주거나 맞아. 이러니까 유심을 그래서 꼭 해가셔야 돼요. 난 번호를 아직 몰라. 직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돼야 그 앱으로 들어가서 채팅을 볼 수 있잖아요. 입실에 대한 불편감이 조금 있기는 하지 에어비앤비가. 장점을 3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가장 싸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싸죠.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에는 2인실이 제일 작은 방이다 보니까 2명분의 가격을 무조건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갈 경우에는 대부분 호스텔이나 그런 도미토리를 이용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때 영국 갔을 때 한인 게스트하우스랑 뭐 호텔이랑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었는데 저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갔었어요. 근데 3명이 호텔을 예약할 때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왜냐면 2인실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베드를 붙이거나 애초에 3인실인 방을 해야 되는데 엑스트라 베드는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단위 침대 같은 게 나여지기 때문에 근데 또 가격은 또 되게 생각보다 많이 추가돼요.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보게 됐는데 3인실인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인실 도미토리를 우리가 다 예약하면은 우리끼리 다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방이 흔하진 않죠. 그치. 3인실. 뭐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호스텔이나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좀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미토리가 3인실도 있지만 6인실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짐 걱정이 돼. 도난. 약간 불안하긴 하지. 응. 그래서 요새 보니까 락커가 있더라고. 두 번째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경우에 조식을 제공을 해주십니다. 한식 조식을. 아 나는 진짜 외국 가면은 막 음식 잘 못 먹겠고 막 거부감도 크고 이런 사람들은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인들끼리 약간 정보 교류? 어. 이 말이 원활하니까 정보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여행이어서 불안하고 막 이런 분들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솔직히 저는 이게 제일 불편한데 화장실을 공용으로 공용. 써야 된다는 거. 청결에 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막 숙소 들어가가지고 씻고 빨리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이게 줄이 겁나 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들어오는 시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맞아. 씻는 시간이 다 겹치다 보니까 한 줄이 뭐 진짜 정말 일행만 해도 나 포함해서 셋인데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호스텔에 묵을 경우에 외국인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해요. 호스텔에 혼자 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굉장히 친구를 많이 사귀더라고. 같이 이렇게 동행처럼 다니기도 하고, 이거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혼자 이렇게 묵게 될 경우에 관광지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만나서. 맞아. 하지만 여기도 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공용은 공용인데 샤워 부스처럼 이렇게 칸방이 나눠져 있는 것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이어서 조금 더 편하기는 한데 대신 거기가 그렇게 청결이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호스텔이나 이런 데마다 다르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숙소에 대한 로망은 그냥 지우시는 것이 영국에 왔고 난 잠을 자러 왔다. 나는 관광이 목적이다. 나는 진짜 예쁜 숙소에 묵고 싶고, 이런 로망은 나는 잠만 잔다. 잠. 가격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숙소는 사실은 아니에요. 좀 가성비도 좋게 즐겁게 즐기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